반갑습니다, 선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한 윤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선수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나무의 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아주 마음에 듭니다. 1989년 9월 28일 187에 81kg 센터백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 거의 안 봐가지고 여기 포지션에 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항에 있을 때만 잠깐 봐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축구선수. 얼마 전까지 그냥 대한민국의 축구선수였는데 전 축구선수로 바뀌었네요. 수비수이지만 때때로는 공격수로도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이다. 때때로가 근데 거의 본 적 거의 한 번도 없는데 공격수로. 어린 시절 축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취미로 운동을 해보라고 시키셔서 안양LG 유소년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안양중학교 진학 후에는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축구를 잘 못하는 편에 속해 기가 죽어 벤치에 있는 날이 많았다. 맞아요.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 감독님 바뀌시고 3학년 때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기가 많이 죽었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 후 처음 들어갔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지도자와 맞지 않아 대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향.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격을 봤어요. 원래 포지션을 공격을 보고 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와 맞지 않았던 건 아니고 안 좋은 학교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더 축구를 잘하는 학교를 찾아서 간 거죠. 지도자와 맞지 않았던 거는 틀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의 3군에서 훈련을 하며 보내고 2, 3학년 시기 때 감독님이 공격수로 기회를 주셨지만 소화하지를 못해 결국 볼보이를 하거나 벤치를 지키며 보내게 된다. 공격을 또 시키셨어요, 대학교 때 저희 경희대 감독님께서. 근데 이때 초반에만 이렇게 좀 힘들고 저희 1, 2학년 대회 있을 때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뛰면서 그때 좀 기회를 좀 받았죠. 거의 3군에서 훈련을 보낸 거는 약간 동계훈련 때. 근데 뭐 이렇게 뭐 소화하지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때도 막 다치고 이래가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뭐 제가 못했으니까 볼보이를 했겠죠? 유리그 때 저희 앉아가지고 볼보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우영이가 저희 같은 학교 나왔는데 우영이도 1학년 때 좀 힘들었거든요.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우영이도. 우영이랑 같이 볼보이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우영이는 잠깐 했고 저는 좀 길게 했죠. 4학년 때 중앙 수비수로 자리를 잡고 그해 여름 포항 스틸러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괜찮은 활약을 선보이며 당시 황선홍 감독의 눈에 들어 드래프트 2순위로 프로 입단하게 된다. 이때 저희가 여름 대회를 안 나가고 연습 경기를 뛰러 다녔어요. 여름에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가 포항 갔다가. 근데 포항이랑 연습 경기를 뛰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 후배들이. 형 끝나고 황선홍 감독님이 형 계속 쳐다보시던데? 그래? 그때는 말았죠. 근데 이렇게 높은 순위로 뽑히게 될 줄은 몰랐고 그때 뭐 다른 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순위가 좀 낮았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되게 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였으나 시즌 내내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11월 시즌이 종료될 때쯤 기회를 받고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거의 진짜 데뷔전 치르기 전까지 그 18명 안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계속 2군에서 운동하다가 그때 광석이 형이 경고 누적인가? 부상인가? 그리고 형들이 아무튼 계속 빠졌어요. 제가 거의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뛰었는데 그때 부산이랑 했는데 비겨가지고 그 경기하고 그 다음 경기를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경기는 엔트리가 빠졌어요. 또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엔트리 빠지고 그 다음 경기 한 3경기가 남았었는데 그 경기는 못 뛰었는데 또 18명 안에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013 시즌이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2013 시즌에는 수비할 때 덤비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감독님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고 덤비다가 돌파당해 실점을 하게 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 2년 동안 많은 경기에는 나서지는 못하였다. 제 부녀도 코르로 아챔 원정을 갔는데 그때 저희가 거의 1.8군 정도 갔어요. 경기 못 뛰는 사람들 많이 가서 뛰었는데 실점할 때 이런 제 지적됐던 부분이 나와서 실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다음날 이제 아침에 산책하는데 감독님이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 내가 지적한 게 계속 나오니? 저는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원 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주축으로 나간 형들이 안 따라갔던 건데 저는 그때 2013 시즌에 2012년이 이렇게 끝나고 좀 좋은 흐름이었어가지고 당연히 경기는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우즈벡에서 그렇게 하고 포항 내려가는 버스에 명단에 제가 불려서 포항을 내려갔죠. 원래 수원 여기 서울에 원정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려가는 그 당시 버스에서.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2군에서 훈련 한 번도 안 했어요. 13년도에는 항상 1군에서 훈련하고 근데 경기는 많이 못 뛰었죠. 엔트리는 자주 들어갔는데
2015년 포항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출장 기회를 잡고자 대전 시티즌과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 입단 후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는 듯 하였으나 시즌 중반 조진호 감독이 물러나고 최문식 감독이 부임한 이후 최문식이 새로 영입한 선수 등에 밀려 팀 내 입지가 좁아졌고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진호 감독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 엄청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게임 다 뛰고 달랐죠. 포항에 있을 때랑 계속 1군에 있고 경기 다 뛰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물러나시고 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근데 포항에서 게임을 못 뛰다 가니까 경기를 막 뛰니까 이제 관리를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막 웨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기를 계속 뛰니까 그거에 약간 오만함이 있었죠. 이때 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상이 많았어요. 근육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뛰다가 경기를 뛰니까 근육에 무리가 많이 왔겠죠. 그리고 최문식 감독님 오셨을 때도 이제 막 재활 하고 있었고 해서 근데 최문식 감독님도 처음에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팀 내 바로 밀리진 않았고 좀 뛰다가 아파가지고 감독님이 훈련도 하지 말고 그냥 쉬고 경기만 뛰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경기를 뛰고 했는데 뭐 좀 몇 경기 지나고 또 경기를 선발로 나갔어요. 그때 전남이었다. 전남이랑 뛰어서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보여줘야겠다. 이 악물고 근데 또 그날 경기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끝나죠 시즌이. 상주 상무 2015년 시즌을 끝으로 군복무를 목적으로 상주 상무에 입단해 일단 첫 해에는 대전 시절 은사였던 조지호 감독님의 지도 아래 상주의 창단 첫 상위 스플릿 A 진입을 이끌었다.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를 뛰게 되며 자신감을 얻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때도 초반에 계속 뒤에 있었어요. 경기 못 뛰고 거기 쟁쟁한 선수들 워낙 있으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근데 또 센터백이 그때 성혜영, 웅이형, 오규 막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웅이형 그때 부상, 성혜영도 부상, 오규 경고 누적 그래가지고 중앙수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준현이랑 둘이 기회를 받아서 뛰었죠. 근데 그때 제주랑 이제 4대1인가 4대0인가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조진호 감독님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경기를 많이 뛰면서 제가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죠. 이때 어쨌거나 좋은 선수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경기를 많이 뛰고 나왔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3월 3일 포천FC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전상훈의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키며 프로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시즌 1억 골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팀은 2대1로 패했다. 이때 대전에 저는 그냥 있던 선수고 고용수 감독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또 새로운 형들도 되게 많이 왔죠. 중앙수비도 많이 와가지고 이때도 거의 선발로 원래 못 뛰는 거였는데 그 태근이 형이 조태근이라고 그 형이 아마 이적 동의서가 늦게 와가지고 제가 뛰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들어갔는데 골도 넣고 해서 제가 통상 1골 1어시거든요. 포항에 있을 때 어시스트 그때 한 거랑 이때 골 넣고 그리고 없어요 골이. 2018 시즌 한 해 동안 윤준성은 좋은 신체 조건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중앙수비 라인을 지켰으며 리그 18경기에 출장하며 활약했다. 이때도 또 많이 다쳤어요. 이때는 관리를 많이 했죠. 그때 그 처음 대전 시티즌 시절에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근육 부상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때는 막 발목 많이 다치고 관절 쪽으로 좀 막 오더라고. 무릎도 안 좋아서 좀 쉬고. 2019년 1월 10일 자유계약으로 수원FC 이적이 확정됐다. 당시 김대희 감독은 신체 조건이 우수하며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어 수비 지역에서 커버 능력이 뛰어난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대희 감독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좀 기분 나쁠 거 얘가 이러면 좀 기분 나쁘겠지? 라는 생각까지 해주셔서 또 따로 전화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니 이런 거다 이런 거 다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감독들이 바쁘시니까. 근데 엄청 세세하게 신경 많이 써주셨죠. 이때도 경기도 많이 뛰겨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시고 1년간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리그 21경기 출장을 기록하였고 2020년 1월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태국을 가려면 이제 FA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구단이랑 얘기하니까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태국에 갈 수 있게 됐죠. 이따 근데 김대희 감독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합니다. 2020년 태국의 1부 리그인 타이리그 1 소속팀인 나콘라차시마 FC로 이적해 1년간 소속되어 있었다. 근데 1년간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바로 터졌어요. 한 6경기 뛰었나? 근데 그때 난리 나더라고요. 이제 뉴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랑 태국도 통행 금지하고 그 리그가 훈련을 못하니까 리그가 중단돼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하는데 이제 리그를 8월 달에 시작을 한다요. 다시 유럽 시즌처럼 8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는 1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이었는데 제가 이제 10월에 이제 가서 연장을 했죠. 그 다음 시즌까지 계약 연장을 하고 했는데 2경기 뛰었나? 종아리가 찢어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모팔 찌꾸리고 다녔거든요. 구단에다가 가서 치료를 빨리 하고 오겠다.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한 달이 다 돼갔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치료를 하고 오겠다 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고 가라. 근데 월급도 못 받, 10월달 것도 못 받고 계약 해지했다고. 원래 위약금을 내야 된대요. 제가 중간에 해지했다고. 근데 위약금은 안 내게 해줄 테니까 월급은 못 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월달에 바로 돌아왔어요. 2020 시즌이 끝나고 1년 만에 2021년 1월 6일 K리그2 FC 안양으로 이적하며
국내 무대에 복귀하였다. 그때 FA컵 인천이랑 하는데 그게 첫 경기였는데 제가 3대0으로 이겼어요. 인천이랑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쭉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경기도 또 못 뛰고 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재계약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경기를 너무 조금 뛰고 해서. 근데 훈련이나 이런 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면을 좀 높게 평가해 주셨나 봐요. 묵묵하게 쟤는 제 항목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또 해주셨죠. 전 당연히 안 할 줄 알았어요. 2021년 시즌 끝나고 재계약 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2023 시즌이 끝나고 2024년 1월 24일 현역 은퇴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근데 2023 시즌은 FA컵 한 경기 뛰었거든요. 그때 부산이랑. 그리고 한 경기도 못했어요. 근데 이때 작년에는 근데 한 2달 쉬었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쉬고 들어와서 한두 달 운동하고 시즌 끝났거든요. 근데 그 한두 달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경기를 아예 못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냥 출근하는 것도 즐겁고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가서 그냥 공 차고 애들이랑 노는 게 볼 차고 하는 것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연장에 대한 꿈이 컸죠. 이걸 더 하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도 여기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은퇴를 당했죠. 내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은퇴를. 찾아주는 팀이 분명히 한 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없더라고요. 나이도 나이고 뭐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은퇴를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 뼈저리게 느껴요. 더 축구를 내가 많이 좋아했구나. 축구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지도자도 해보고 싶고 FC 안양 감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안양 출신이니까 제 선수로서는 크게 대성을 한 건 아니지만 지도자로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제 어머니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했고 제가 항상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감사합니다. 경기를 많이 챙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더 멋진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뭐 항상 고맙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우리 애기들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고 숨어 계신 저희 팬분들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분명히 힘이 됐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많이 마주치고 뭐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년 넘게. 정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